근데 반응은 정말 훨씬 좋았어요. 나는 반 그 멘트 압도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어떤 멘트? 난 총각 수의사가 그렇게 좋더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동생이 어야 나도 총각 수의사가 그렇게 좋더라. 근데 총각 수의사는 니를 싫어할 거야. 제가 원래 어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자, 우리 정중하 시작은 네. 정중하게 해야지. 자, 송공선. 자, 안녕하세요. 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방송이 아니죠. 일주일에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방송이죠. 문하나의 황당무계. 예, 황당한 문하나의 개소리.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이게 황당무계로 그냥 가는 건가요? 위클립에서는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왜 자꾸 위클립에서 집착하시죠? 위클립의 소개. 데일리 베이시랑 뭔가 이름이 비슷해서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클립의 안에 황당무계가 있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요. 예. 네. 예. 아니 진짜, 황당무계 네. 우리 컨셉 바뀌고 나서요. 네. 어우 굉장히 반응들이 네. 뜨거웠어요.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반응이 뭐 폭발적이었습니다. 가히. 가히 폭발죠. 네. 당신이 그 경험한 폭발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일단 조회수가 엄청 났고 피드백이 많이 왔고 댓글이 많이 달렸고 카톡이 많이 왔고 심지어 제 동기까지 위클립 시 7번 나가는 동안에 처음 봤다며.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말 재미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메인 아나운서였는데 참 부끄럽고 살짝 그러네요. 네. 그 동기 누군지 꼭 이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기억할게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셨던 거죠, 문하나님이. 그렇죠? 네. 오늘 네. 얘기하시죠. 저는 처음으로 네. 그 선물을 또 받았잖아요. 네. 서울대 수의과 본과 3학년 김소연 학생. 감동입니다. 정말 나 정말 그 학범 대표가 까똑하고 딱 보내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울컥했잖아요. 네.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한테 문하나 팬이라고 기프티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스해줬거든요. 근데 뭐 고맙다고 막 서로 난리였어. 네. 아니 거기다 이렇게 정말 무난하니 팬이라고. 네, 그 글씨까지 써가지고. 나는 그렇게 여성 팬들이 좋더라. 총각 수의사 말고. 나 총각 수의사가 그렇게 좋더라. 이게 거의 유행어가 됐어요. 네, 근데 말투를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학범 대표가 네. 많이 발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발리지 않았고요. 뭔가 되게 재밌었는데 데이터가 추가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이만큼 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든 날 이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지, 건 아니고 의지. 그냥 방송의 퀄리티를 높여보고자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학범 대표가 수의계 대표시고 사실 여기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쥐뿔도 모르는 일반인이고. 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붙다가는 뭐 자꾸 지니까 말빨이 안 되니까 저는 데이터로 오늘 승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한테도 뭐 기사 본인이 쓴 기사다. 나는 이걸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할 거다. 이러고 미리 선전포고 하듯이 쫙 보냈어요. 네, 맞아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네. 이야기. 근데 이게 동물병원 진료비 얘기를 저희 데일리베 시작할 때부터 계속했거든요. 비싼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비싸지 않다는 거를 문하나님께 설득을 시킬 거고, 만약에 설득을 못 시켰다? 그럼 사실은 데일리베 그만둬야 돼요. 사실. 아니 날 네. 설득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어차피 비수의사잖아요. 음. 그러니까 비수의사한테 동물병원 진료비가 정말 비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거를 제가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설득이 안 되면 진짜 그만둬야 돼요. 나는 또 이렇게 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졌어요. 유윈.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비 비싸잖아요. 끝. 디 엔드. 자, 이제 방송 끝난 건가요? 근데 이제 진짜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문하나님 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을 키우시진 않으시죠? 아니 부산에서 어머니가 네. 강아지를 키우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면은 그 강아지를 보곤 하는데 이제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아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병원에 가야 가는데 되니까. 네. 한 번 가면 기본 10만 원이 깨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저희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는 쓰는 돈은 안 아까워하는, 그러니까 음. 아까워하시는 분인데 강아지는 10만 원이 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돈은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한 달에 뭐 몇만 원 가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뭉터기로 나가야 되는 돈이 그만큼이다 보니까 확실히 비싸다라는 부담이 뉘앙스로 되시는 거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14년 2월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6.7% 그러니까 867명이죠. 동물병원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안 비싸다고 한 분이 10%가 안 될 정도로 86.7%가 비싸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보호자가 동물병원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병원 갔을 때 뭐 초진, 재진 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10,000원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 병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갔을 때 진료보고 몇천 원 내잖아요. 몇천 그렇죠. 원. 몇천 근데 원이죠. 실제 근데 그 병원의 수익이 몇천 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5천 원밖에 안 나갔다고 그 의사가 가져가는 게 5천 원이 아닌 거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잖아요. 주는 거죠. 그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무슨 돈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매달 낸 의료보험비에서 의료보험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 병원 갔을 때는 5천 원밖에 안 내고 동물병원 갔을 때는 5만 원 내니까 야, 씨, 나도 5천 원밖에 안 내는데 어떻게 동물 진료가 어떻게 5만 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게 더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전문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소비자가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한 25%.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진료비 한 25%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사람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보내준 기사에 있었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쿠 이제 다음 주부터 기사도 안 보내주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되는 거 본인 부담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체 진료비 중에서 실제 내 환자 보호자가 얼마큼 내는지. 근데 그게 전체 그 의료비를 따져봤더니 의료비가 1년에 46조가 되는데 그중에 25%만 본인이 냈다는 거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했다는 거죠. 우리 암 환자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암 환자 본인 부담률이 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 중에 암 환자가 내는 게 5%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내주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매달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동물은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당장 그냥 내가 돈이 많이 나가니까 비싸다. 이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아니 사실 억울할 네. 만하죠. 왜 억울할 만하죠? 아, 그러니까 억울할 만하다고 네. 그렇게 억울하게 느낄 만하다고. 아, 이게 맞는 거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You win이라고. 아, 왜 자꾸 발끈하지? 그래서 도대체 저는 무슨 얘기, 무슨 마음을 먹고 온 거야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기사도 많이 써보고 막 여기저기 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싸다라는 게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비싸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 비해 비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병원비에 비해서 그렇죠. 비싸다. 근데 사람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되고 동물은 안 된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어쩌라고 그래도 비싼데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수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동물 외로워서 키우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왜 김광식 원장님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개를 자식처럼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하나 키울 때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걸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율도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작정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정말로 이 아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어느 정도 내가 일정 부분 비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조금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담을 좀 가지고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얘기할 되나?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다가? 그렇게 그냥 그냥 이런 여기저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도 사실 네. 황당무계로 바뀌면서 일반인 분들 굉장히 재밌어하시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보시면서 어쩌면은 놓치고 있었고 그냥 나도 개나 한 마리 분양받아 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고양이나 길러볼까 하셨던 분들한테 지금 당신이 하려는 선택이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항상 지적하시는 게 병원마다
진료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 왜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서비스업 중에 뭐가 정가 제도로 돼 있는 게 뭐가 있어? 미용실도 다 다르죠. 뭐 김밥 가격도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나를 좀 봐주면 안 돼? 네. 왜 자꾸 김밥 딴 가게도 쪽을 봐? 나한테 집중해주면 안 돼? 네, 뭐 우리 미용실 가도 다 파마 비용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동물병원에만 이걸 똑같이 가격을 받아야 되냐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수의사들도 이걸 병원비를 똑같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원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99년에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물병원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을 예를 들어 뭐 개 5kg 미만 개 뭐 예방 접종 얼마다 쫙 맞췄잖아요. 단합으로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을 맞추지 않고 가격이 너네 병원에 얼마 받냐, 너네 병원 얼마 받냐 조사만 해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공정위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정위 담당자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가격을 조사도 못하고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지역 수의사회에서 2008년에 백신 가격을 한번 비슷하게 맞춰봤다가 벌금 몇 천만 원 받았거든요. 과징금을.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비가 수의사들도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거 진료 비용은 얼마고 이 주사비는 얼마고 이 백신 비용은 얼마입니다라고 그건 예를 되죠. 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그거는 하는 거군요. 되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광고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료비가 비슷비슷한데 그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공개하면서 다른 병원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싸다. 이거는 약간 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뭐 이제 몇천 원 차이 나는 수준에서 얼마 차이 안 나는 수준에서 우리 병원은 얼마입니다. 이거는 뭐 문제는 없죠. 근데 그 가격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유인행위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참 수의사들한테도 좋을 게 없고 네. 일반인 우리 보호자들한테도 좋을 게 없는 게 병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흔히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개념이 좀 잡히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을 때 그냥 몇천 원 정도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개념이 뭐 동물을 오래 기르셔가지고 병원을 자주 가신 분들한테는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다 있지만 저처럼 이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동물병원을? 예. 네. 아예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막연하게 비싸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연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비쌀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가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약간의 공포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람 환자랑 동물 환자는 차이점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은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 목이 좀 아픈 것 같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보호자가 봐서 뭔가 이상하니까 병원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개발되면 좋겠다. 너 지금 목이 불편하니?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죠. 냥 뭐 이렇게 그렇죠. 애들이 반응해 주면 진짜 그런 기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질환만 하더라도 사람은 내가 이빨이 좀 아프면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이빨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죠. 그럼 병원에 언제 오냐? 그러니까 보호자가 이렇게 정기 검진 안 하면 병원에 언제 오냐? 이빨이 너무 많이 썩어서 아파서 밥을 못 먹으면 그때 밥을 못 먹는 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비가 사실은 당연히 검사비도 많이 들고 진료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보험도 안 되고. 그럼 그렇다고 네. 매달 정기 검진을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정기 검진은 사실 필요한 거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한테 고양이한테 1년이 사람한테는 뭐 4년에서 6, 7년까지 간다고 하니까 사실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 해 줘도 사람이 6년에 한 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되게 한참 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제 생각에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싶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야 그 강아지 생일 언제냐? 그래서 언제냐? 그때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 좀 시켜줘. 나 뭐 이러거든요. 좋다. 괜찮죠? 괜찮다. 다른 수의사분이 해준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일 선물.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수의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건 수의사가 또 이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진료비 오해를 확실하게 풀려면 이 보호자 내에서 그러니까 일반인 내에서 야 동물병원비가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아무리 수의사고 저희도 수의사 언론이지만 얘기해봤자 선입견을 벌써 갖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뭐 검사도 받아보고 주사도 맞춰보고 했더니 실제 비싸. 실제 비싼데 네. 수의사들이 잘 설명하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비싸고 비싸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고 나중에 갈 때는 그 정도의 또 뭐 거짓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사실은 수의사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비싸게 돈을 냈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러니까 설명도 잘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이런 역할도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런 거 설명까지 해야 되고 이해까지 다 시켜야 돼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그럴 수도 분들이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문화나님 같은 분이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 대상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를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만족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의사분들도 일선에 계신 수의사분들도 이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셔야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병원마다 사실 진료비가 다르다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그 진료 행위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막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적. 뭐냐면은 같은 강아지 증상의 강아지를 데리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봤더니 이 병원 얼마 나고 이 병원 얼마 나고 이 병원 얼마 나왔다.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뉴스가 엄청 나와요. 너무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은 같은 증상을 가도 치료법이 수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뭐 수술을 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을 처방 먼저 해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우리도 사실 사람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같은 증상으로 네. 전문가한테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네. 되게 상이하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 역영이니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의료지식을 갖고 자기 경험과 이런 수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원장님은 검사하기 전에 먼저 사람 병원이죠. 검사하기 전에 먼저 약을 한 3일 먼저 먹어보고 그렇죠. 안 괜찮아지면 검사합시다. 근데 이 B 원장님은 자기는 검사를 먼저 하고 싶은 거 확실한 게 좋아. 검사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도 네.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 임상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노련하신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렇죠. 1, 2년차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방법 본인이 선택한 치료 방법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도 제가 16년차 아나운서거든요. 이제 똑같이 황당 무계를 만약에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과 다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날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문하나가 하는 게 더 재밌어. 이러면 제 걸 보시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니 나는 젊고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나오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야. 당신은? 좀 후자죠. 접읍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병원도 있고 저런 병원도 있으니까 사과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병원도 있고 저런 병원도 있으니까 보호자분들이 선택하세요. 이것보다도 그런 전문성이나 이 고유의 영역인 거를 수의사분들의 고유의 영역인 걸 좀 더 일반인분들이 존중해줬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은 그 진료비에 대해서 동물 병원들이 담합이 아니라 일정 정도 어떤 기준을 좋은 지적 발현할 수 있도록 얘기를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말고 이런 건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표준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학계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뭐라고 할까, 표준 진료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표준화는 될 거다. 그럼 그거는 담합에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진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니까 단합에 걸리는 건 이런 거야. 이거 얼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 그렇죠. 그런 그게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합이라는 건 보통 가격에 대해서 주로 담합을 하죠. 걸리는 거고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런 거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증상이면 요 정도 검사는 우리가 해보자, 수의사들끼리 이게 과학적으로 제일 맞는 방법이니까 요런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까 팀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극명한 차이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거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요? 네. 근데 더불어서 사실은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근데 사실 더불어서요. 저는 그러니까 의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얘기들을 수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수의계 얘기가 밖으로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너무 꺼려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독. 그래서 저희 황당 무게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오픈마인드를 하시면 어떨까. 좋은 지적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지적 하나 받은 게
그래서 대안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뭔데? 그래서 진료비의 대안은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일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독일은 어떤 걸 도입했냐면 독일은 수가제가 있어요. 뭐 얼마 정해놨거든요. 근데 대신에 수의사들한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뭐는 얼마인데 병원에 따라서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선만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비용도 많고 수술실도 더 좋고 뭐 시설도 좋고 수의사 실력도 더 좋으면은 그 같은 진료여도 얘는 상황에 따라서 2배, 3배 더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이제 보호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가제를 하한선으로 해가지고 도입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을 활성화시켜야죠. 사실은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동물과 관련한 보험이 어차피 우리가 사람 의료보험, 뭐 건강보험처럼 네. 공보험은 안 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보험이 나와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사보험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보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에 의하면 0.1% 미만이래 가입자가. 근데 영국은 20% 이상 가입해 있거든요. 일본도 4%, 미국도 10% 이상. 그리고 보험 상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도해보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보험회사들이 했다가 안 되니까 접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2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2개도 위태위태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험회사도 처음 시도해보니까 적극적인 보험 상품이 안 나오는 거죠. 소극적으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7살 넘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애매한 상품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수의사들도 보니까 상품이 막 애매하고 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보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시는지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지 않으시는 거 있고, 세 번째는 보호자분들도 아직까지는 내가 우리 사람은 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를 위해서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도 매달 몇만 원씩 내야 되나? 이런 아직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 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보험 활성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황당무계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 보실수록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방송이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식 개선이 훨씬 빨라지지 네. 않을까. 그리고 네. 제발 저기 좀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TV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종류가 TV에 나왔다고 해서 왜 확 붐이 일어가지고 막 대량으로 산채 막 그때 막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일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녹화하면 재미가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미리 보내주니까 안 되겠네. 아니 기사를 미리. 결론이 그거야. 네, 왜냐면 광고나 좀 해봐요. 맞아. 재미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재미가 너무 없다. 우리 광고가 왜 이렇게 안 좀 공격을 좀 들어오니까. 해보세요. 내가 오늘 벼르고 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네. 광고 안 해? 그럼 광고를 해볼까요 오늘? 광고하자. 저희가 광고가 안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광고 이렇게 해드립니다라고 네, 예, 보여드립니다. 광고를 아니 사실은 광고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도대체 광고를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오늘 먼저 보여드리려고. 근데 아무거나 들고 나올 수 없어서 저희 데일리벳에 광고 중인 제품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확실해 학범 네. 대표는 황당무게에 데일리벳을 얹어서 묻어가기를 하는 아니 겁니다. 지금 뭐가 너무 잘못된 게 데일리벳을 통해서 시끄럽고 빨리 광고합시다. 황당무게가 얹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이게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모르는 수의사분이 없을 거예요. 반려동물도 여러분 특히 반려견도 치매가 있거든. 사람으로 치면 치매인데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먹으면 아주 증상이 확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를 먹으면 가격을 잘 갈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처럼 뭐 한 번에 뿅 이런 건 아니고 이거를 꾸준히 먹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항산화 작용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산화하면은 노화를 방지해주고 네. 보호자가 가서 아.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개 치매요. 이걸로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액티베이트 주세요. 액티베이트 주세요. 동물병원에만 있어요. 아 동물병원에만 있어요. 네. 네, 액티베이트. 이런 식으로 PPL 하면 되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잠깐 올려놓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어. 또 있습니다. 자, 네. 그것도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두 종류인데 이거는 퓨리나 다 아시죠? 퓨리나? 퓨리는 뭐야? 퓨리나라고 사료 이거 모르세요? 퓨리나? 이게 되게 유명한 사료 브랜드인데 퓨리나 프로플랜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필수 요거 비타민과 영어. 내추럴. 내추럴. 그래서 퓨리나 프로플랜 내추럴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동물병원 전용. 그래가지고 이 내추럴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 9월 달 내에 이걸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더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퓨리나에서.
정말 사료를 먹방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채식주의인 관계로 여기 칠면조 닭고기 저는 먹을 수 없는 거라서 이분한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아니 안 돼. 뜯으면 안 돼. 잠깐 이거 아니, 사람이 소리 먹으면 안 하시면- 돼요? 네, 아니 안 돼요. 왜 여기다 다 자, 감추지? 녹화 마무리하시죠 빨리. 약속했는데 사료 먹방 한다고. 왜 안 되는? 사료를 왜 먹어? 아 나 진짜 궁금한데 우리 그 수의과 대학 다닐 때요 네. 사료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동물병 실습 나갈 때 원장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먹어요. 왜? 너무 찝조름한 막 그때 제가 먹었던 사료가 그게 너무 찝조름한. 저는 도저히 찝조름이 뭐야? 짭조름이겠지. 짭조름이 표준어인가요? 이걸 먹여야겠네요. 이걸 먹여야겠네요. 예. 이건 브로셔가 그냥 있길래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KBVP 포럼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다. 자세한 네. 사항은 KBV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수익의 전석 아나운서인데 맞네. 저를 좀 먹여 들고 살려달라고 계세요.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 19일 날 가든 파티 할 때 제가 행사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막식 할 때도 제가 진행을 하고 네. 행사 받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이번 포럼에서 되게 MC를 잘 보셔야겠네요. 더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죠? 뭐 아직도 제 실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 실력은 의심스럽지만 저는 의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번 녹화 좀 망한 것 같은데 어떻죠? 재미가 감독, 없지 않나? 감독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 뭔가 이게 뭔가 붙는 게 없어갖고 뭐 그렇죠? 아니에요. 해야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요? 꼭 그렇게 첨예하게 가야지 재밌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이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첨예하다라는 지금 인식 자체를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수의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피해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설문조사 결과 86.7%가 비싸다.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 비싸지 그러니까 적절하다, 뭐 저렴하다 이렇게 5개 항목이었는데 위에 그러니까 2개 고른 사람이 86.7%죠. 저는 지금 이 방송이 이렇게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수의사 선생님들 약간 이렇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무조건 수의사 선생님들 하는 일이나 또는 수의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볼 거라는 인식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지적이네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람은, 없는 동물 그 병원 진료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체감적으로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동물을 기르면서 사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좀 편하게 그냥 내 외로움을 살짝 달래다가 그 이외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쯤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그러니까 굳이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수의사들이 잘못했어요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보호자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보호자들은 뭐 어딜 가나 있어.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런 보호자들. 뭘 설득을 하려고. 선택의 문제죠. 사실 어느 분야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식 차원에서 설명을 해도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불만을 가진 분들한테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 설명해도 안 되고 뭐랄까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똑같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보호자들끼리 있었는데 이 보호자 중에 한 명이 알아보니까 내가 좀 더 겪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또 얘기하고 데이터 들이밀어 봤자 역효과만 나는 것 같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그럼. 그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수의사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그럼요. 되나? 학범 대표님이 지금 여기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렇구나. 우리 학범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퍼뜨려야겠다가 아니라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치료를 받으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기승전 생각은 수의사 책임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 기승전 수의사 책임이 아니라 제 네. 말은 네.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수의사 선생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변화는 우리가 변화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한 번이라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면 바뀐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희 기사를 이렇게 네이버 메인에 가끔씩 띄울 때가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비 얘기를 한번 띄운 적이 있는 거예요. 악플이 엄청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학범 대표가 수의사기 때문에 유독 피해 의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건 악플이 엄청 달리지 않은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악플 내용이 배워갔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배워가네 사회를. 나 왜 이 사람 너무 내가 온실에 살았나 봐. 온실 속에서. 내가 그랬잖아. 수의사 쌤들 너무 편하게 살았다고. 당신들은 너무 편하게 살았다고. 우리는 정글에서 살고 있다고 이미. 아니 근데 악플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런 오늘 한 얘기를 다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냥 까기 시작하는 거죠. 댓글이 전부 다. 그냥 그들은 어떤 얘기가 나와도 까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수의사가 밖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수의사분들이 이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근데 그 수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은 야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예, 당신들의 직업이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설득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 본분에 충실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처음에 내가 수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먹었던 마음 지난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 첫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진료하시면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누군가는 마음이 돌아선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근데 뭐 대신 밖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조금 변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 동물 등록제를 완성시켜가지고 정말 그렇죠. 그 책임감 없는 사람을 동물 아예 못 키우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까 말한 독일처럼 그런 수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불만 자체가 없게 만들고 사실 이런 제도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죠. 이런 고민도 같이 사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촉구하는 역할도 네. 같이 해야겠죠. 데일리벳이 할 일이 많네요. 그거 할 일 많네요. 네. 그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죠. 썰전처럼. 나 지난주에 정리했는데 잘렸더라. 아 진짜? 뭐라고 정리하셨어 지난주? 저 잘랐더라 감독님. 왜? 대형 병원은 이학범 대표의 보험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왜 잘랐어? 오늘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이거. 저희가 오늘 그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동물병원 진료비 비싼가? 라는 그 규정을 지어서 접근하기보다는 동물병원 진료비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정보를 좀 많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물병원 진료비 비싸지 않고요.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수의사 선생님들 제발 그 스스로 얘기하지 마요. 자격지심 가지지 마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임상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진료비에 집착해? 아니 제 수익과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해맑고 순수해.